네, 여러분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적인 C 언어 강좌를 끝낼 계획인데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리스트, 스택, 큐, 그 다음 트리랑 그래프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조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링크드 리스트랑 스택, 큐, 뭐 트리 스트럭처, 그래프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분야인데요. 크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인데,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일련의 절차라면, 이제 자료 구조는 자료를,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담아내고 그 효율적인 표현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하고, 특히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에 대한 C 언어에서의 자료 구조는 포인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 뭐 그래프 이후로도, 트리 스트럭처 이후로도 많은 자료 구조들이 있습니다. 뭐 포레스트라고 트리가 여러 개 모인 것도 있고, 요즘은 뭐 그 뭐 정글 이런 것도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프에서도 엄청나게 뭐 많은 종류의 그래프 표현 방법이 있고, 리스트만 해도 뭐 선형 링크드 리스트, 뭐 단방향, 양방향, 뭐 원형 이런 것들이 있고, 스택 큐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그런 베리에이션들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오늘은 어렵게 안 들어가고 기본 개념 소개까지만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리스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트란 건 우리가 뭐 번역을 하자면 뭐 목록 이런 게 되려나요? 어떤 걸 뭐 리스트라고 하냐면 연관된 데이터들의 모음, 콜렉션 이런 걸 이제 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특히 이제 순서를 가진 항목들을 보고 리스트라고 하죠. 뭐뭐 하는 목록, 뭐뭐 할 리스트 하면 순서가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 순서를 하든지, 아니면 1, 2, 3, 4 번호를 붙여서 순서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순서가 있는 걸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랑 조금 대비되도록 집합 셋이란 거는 항목 간 순서의 개념이 없죠. 어떠한 집합 내에 있는 거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동일한 인덱스, 동일한 뭐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C 언어는 아니고 파이썬에서지만,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대괄호로 표시하고, 어, 집합은 이제 이런 중괄호로 표시를 하게 되죠. 튜플은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뭐 요거는 나중에 파이썬을 여러분이 배우신다면 익히게 될 것이고, 일단 C 언어에서는 딴 거 없고 리스트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트의 예로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순서가 있고, 목록이고, 뭐 연관된 데이터들의 컬렉션이고, 뭐 이런 달력 같은 거 요일이 있죠. 요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순서가 있고, 데이터들도 있고, 그러한 컬렉션이고, 한글 자음 모임, 뭐 기억, 니은 이런 것들도 되고, 뭐 트럼프 카드에서 뭐 에이스 2, 3, 4, 5, 6, 뭐 쭉 해서 JK, JQK까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리스트에 이해가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에, 그 핸드폰의 연락처 같은 것도 하나의 리스트고, 문자 메시지 그것도 하나의 리스트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리스트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포괄적인 의미다 보니까. 여기 이제 리스트가 있다면 얘가 선형이나 비선형이냐로 리니어, 논리니어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가 선형이고 논리니어가 당연히 비선형이겠죠. 선형, 비선형으로 나눴을 때 선형에는 이제 뭐 일반적인 제너럴하는 것도 있고, 스택이란 것도 있고, Q라는 것도 있습니다. QUE. 그리고
논리니어한 거에는 트리라는 것도 있고 그래프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물론 다른 것도 더 많지만 우리가 다뤄볼 거는 이 정도고요. 자, 우리가 그럼 이 어떠한 리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뭐 요일의 집합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연산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연산이란 거는 이제 이 리스트에 가할 수 있는 뭐 데이터를 변형시킬 수 있는 혹은 데이터를 추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죠. 일단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밖에 없지만 뭐 새로운 요일이 하나 더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항목을 추가해주는 연산이 필요할 거고요. 혹은 하나의 요일이 없어졌다. 뭐 그럼 이렇게 요일을 하나 빼주는 뭐 그런 연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를 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항목을 대체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리스트 안에 특정 항목이 있는지 검색하는 그런 서치 기능도 연산이 될 수가 있고요. 리스트는 이제 순서가 있다 보니까 뭐 목요일이 언제 위치해 있냐 뭐 요런 연산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항목이 몇 개 들어있냐 하는 길이를 측정하는 그런 연산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연산들을 이제 기초 연산들을 생각을 해보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랑 스택 큐, 그래프, 트리에서 각각 그러한 기초 연산들을 생각을 해보고 한 번씩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리스트라 한다면 제일 쉽게 이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C 언어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배열을 쓰는 거죠. 배열도 원소에 인덱스라는 순서가 있고, 구현도 되게 쉽습니다. 단지 그냥 기본 자료형이니까 선언만 하면 되니까 바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원소를 뭐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게 쉽지가 않죠, 배열에서는. 그리고 항목의 개수가 최대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선언할 때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배열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부르지 특별히 뭐 리스트다 라고 칭하진 않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단점이, 실질적으로 쓰기에는 여러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기초 연산에서 좀 하기 어려운들이 구현하기 어려운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는 걸 쓰게 됩니다. 한글로 하면 뭐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방법은 당연히 배열보다는 구현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제 삽입이랑 삭제 같은 게 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크기가 제한이 없고 필요할 때마다 더 연결해주고, 필요 없어지면 이제 떼주고, 링크를 떼주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배열이 있다고 치고 여기 안에 A, B, C, D, E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A, B, C, A, B, C, D, E 뭐 쭉쭉쭉 가요. F, G 해서 뭐 Z까지 있다. 만약 내가 B랑 C 사이에 숫자 0을 집어넣고 싶어요. 물론 그런 연산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배열로 구현했을 때는 C부터 Z까지에 이르는 모든 항목들을 다 옆으로 한 칸씩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그 빈 공간에 우리가 0을 집어넣게 됩니다. 다음에 항목들을 전부 다 이동해야 된다는 그러한 삽입 연산에서의 단점이 있죠. 배열은. 삭제 연산 또한 C를 삭제한다
그러면 D부터 Z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반대로 왼쪽으로 한 칸씩 이제 또 이동을 시켜줘야 되죠. 삭제랑 삽입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쓰면은, 링크드 리스트는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지 않아요. 데이터가 하나의 노드라고 부르는 공간에 분산되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노드라고 하면 노드라는 공간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A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노드가 있어서 여기 안에는 B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노드가 있어서 여기 안엔 C라고 들어가 있는 꼴이죠. 이렇게 노드라고 하는 것에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주냐, 노드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드 리스트란 거죠.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A를 탐색하고 그 다음 장으로, 그 다음 체인을 타고 링크를 타고 넘어가서 그 다음 노드에 접근할 수 있고, 여기 노드에서 또 다음 노드를 타고 넘어가서 C에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메모리 상에서 순차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다음 노드의 주소만, 얘의 메모리 주소만 알고 있으면, 그 걔를 여기 노드에 저장만 해 놓으면 이 메모리 주소로 얼마든지 B를 참조할 수가 있고, 연속적이지 않아도. 그리고 B 또한 C의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C를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배열은 무조건 연속적으로 있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에 맥스 제한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크기에 맥스 제한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자면, 노드는 안에 데이터 영역과 데이터 필드랑 그 다음에 링크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필드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아까 A, B, C 같은 거요. 그리고 링크 필드는 다음 애드레스가 저장되는 거죠. 다른 노드에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장소. 주소값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엔 포인터잖아요. 주소값이 다른 노드에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조체라는 자료형을 쓰게 됩니다. 기본 제공하는 자료형이고, 구조체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들을 하나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이제 구조체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제가 언급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또 어려우니까, 유니온 뭐 그런 거 하면 또 헷갈리니까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형 링크드 리스트, 리니어 링크드 리스트란 거는 한 방향으로 데이터의 흐름이 이제 이루어지는 링크드 리스트인데요. 이렇게 노드들이 쭉 있으면, 노드들이 메모리상에 아무렇게나 있으면, 여기가 데이터 영역이고 여기가 링크 필드예요. 이 링크 필드가 다음 애드레스를 가리키고, 링크 필드가 다음 애드레스를 가리키고, 다음 애드레스를 가리키고, 다음 애드레스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원 데이터를 접근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링크를 타고 쭉쭉쭉쭉쭉 탐색을 하다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면 리턴을 하면 되겠죠. 이 링크드 리스트에서의 삭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삭제. 삽입은 물론 노드를 하나 더 달아서 연결을 하면 그만이고, 삭제는 얘를 그냥 스킵해서 이렇게 포인터를 가리키게 되면 따라가다가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링크를 따라가다가 바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삭제 연산을 쉽게 애드레스 필드만 바꿔주는 것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MLlog, CLlog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프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 역시 프리를 해줘야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논리니어 링크드 리스트인데, 이렇게 메모리상의 데이터가 쭉 있죠. 근데 어드레스 필드가 두 개인 겁니다. 이렇게 어드레스 필드가 두 개여서 각각이 다른 메모리 필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는 선정적이진 않죠, 분명. 그래서 논리니어 리스트라 부르는데, 특별히 이런 구조를 우리가 트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트리. 왜냐하면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간다고 해서 트리라고 하고요. 얘는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트리가 꽤 많이 사용되는 효율적인 자료 구조 중 하나인데, 가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사 결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가 A다, 그럼 여기 어드레스를 따라가고, 이 데이터가 B다, 그럼 여기 어드레스를 따라가고, 그럼 또 그 B 상황에 대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뭐 C다 하면 여기를 따라가고, D다 하면 여기를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료 구조를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링크 필드가 3개일 수도 있어요. 3개. 그렇다면 다음 노드가 3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삽입은 그냥 갖다 붙이고 메모리 필드는 연결만 해주면 되고, 삭제는 메모리 필드만 바꿔주면 되니까 아주 이제 손쉬운 삽입과 삭제가 이제 가능한데,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은 일단 구현이 어렵죠.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구조체에도 익숙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구현이 어렵고, 구현이 어렵다 보니까 놓친 부분, 아까 프리 같은 부분이라든가 해서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배열과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메모리 공간도 필요가 없고, 크기 제한도 없고, 구현만 해놓으면 삽입 삭제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배열 같은 경우에는 구현도 쉽고 사용도 쉽고, 대신 삽입 삭제는 조금 어렵고, 인덱싱해서 어디 접근하는 속도는 배열이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이런 링크드 리스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헤드에서부터, 헤드가 이제 출발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링크 리스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널은 이제 널 포인터는 얘는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다는 의미죠. 얘는 단순한 심플한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 마지막에 널 포인터가 아닌 다시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면, 얘는 끝까지 탐색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원형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라고 이제 칭하고요. 단순한 단방향이 아니라 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어드레스 필드를 아까처럼 2개로 해놨는데 이전 거를 가리키고 있는,
요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걸 더블드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물론 원형으로 이렇게 돼서 또 원형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더블드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링크드 리스트 구조도 가장 적합한, 우리가 사용할 알고리즘과 개념상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큐브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알고리즘을 짠다 해서 그거를 계획을 했을 때, 일단 큐브를 컴퓨터에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큐브의 6면을 큐브의 6면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컴퓨터가 각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큐브의 6면을. 각면은 3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이제 자료 구조를 썼냐, 큐브를 한번 회전시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회전을 시킨다 하면 요렇게가 데이터 값이 변화하죠. 이쪽으로 회전시킨다 치면 여기 있는 건 여기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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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한번 회전을 하니까 얘들을 링크드 리스트로 엮었어요. 또한 반대도 필요하겠죠. 반대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 얘들 또한 링크드 리스트로 엮었어요. 이게 뭐예요? 더블드 링크드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죠.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얘들이 회전하면 전개도면상에서 여기 있는 값들도 변화를 하잖아요. 회전을 하잖아요. 얘들 역시 더블드 링크드 리스트로, 더블드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로 엮여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 각각을 전부 다 엮어줍니다. 여기도 쭉 엮여 있을 거고, 당연히 여기도 쭉 엮여 있을 거고, 가운데 영역도 물론 엮여 있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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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까지 다 서큘러 더블드 링크드 리스트로 엮어줍니다. 이렇게 자료 구조를 세팅을 해놓으면 각 주소 영역이 지금 다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색깔이 들어오던, 이렇게 어떤 색깔이 들어오던 상관없이 각각 필요한 거에 따라 상호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스택은 그러한 선형 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삭제와 삽입이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입니다. 가령 어떠한 작업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위에 쌓여요. 계속 이렇게 작업이 쌓여 오는데, 이걸 이제 삽입이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고, 삭제는 반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삽입되면 하나씩 들어오는 거고요. 삭제되면 다시 하나씩 나가는 거고. 이걸 이제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나중에 들어온 게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간다. 그래서 LIFO라고도 칭합니다. 뭐 이러한 구조를 직관적으로 보통 이제 컵처럼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자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료가 들어오고, 컵 밑바닥이 막혀 있으니까 위로 들어오는 거죠. 또 어떤 자료가 위로 들어와서 쌓이고, 또 어떤 자료가 들어와서 쌓이고, 나갈 때는 밑이 막혀 있으니까 다시 위에서부터 꺼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꺼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력과 출력이 한 방향에서만 이루어지는, 탑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가 어디서 사용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되돌리기 기능, 제가 방금 이렇게 데이터들을 되돌리고 다시 언더우하고 리더우하고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스택이 사용이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제일 먼저 취소되잖아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는 거죠. 이러한 스택 자료 구조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구현은 이 구조를 이제 만든다. 그럼 무엇으로 이런 구조를 형성을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이용하면 이러한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일단 배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배열로 만든다면 각 인덱스가 이제 낮은 순서부터, 여가 낮은 순서라고 하면 0, 1, 2, 3, 1, 4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낮은 거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고 가장 큰 거에서부터 다시 차곡차곡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마찬가지로 크기가 제한되어 있고 맥스 값이 제한이 되어 있죠. 여기 맥스. 그리고 삽입이랑 삭제하는데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 그럼 이제 배열의 단점을 해결하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면 어떨까?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탑이 되는 겁니다. 탑. 우리가 탑에서부터 하나씩 빼고 탑을 링크 타고 가서 다시 여기를 탑을 걸어주고, 탑을 우리가 여기에 걸어주게 된다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삭제된 거랑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탑 위에 있는 부분으로는 접근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삭제와 삽입이 쉽다 라는 이제 장점이 있지만, 물론 구현이 어렵고 배열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삽입 삭제라는 걸 이제 스택에서는 보통 푸시팝이라고 하는데요. 밀어 넣는 걸 푸시라고 하고, 데이터를 넣는 걸, 이 데이터를 다시 꺼내는 걸 팝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들은 알아두시면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아마 편할 거고요. 스택이 이런 거라면 Q는 무엇이냐? QUEU라고 하는 그 Q는 대체 무엇이냐? 뒤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고 데이터가 나갈 때는 앞에서부터 나가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Q라고 합니다. 아까는 LIFO, Last in First Out 이었다면 이번엔 FIFO, First in First Out 형태의 자료 구조인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은행 같은 데서 우리가 줄 서 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가장 먼저 일을 보고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구조를 FIFO,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Q입니다. 뭐 얘도 어레이랑 뭐 리스트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레이를 이용해서 Q를 구현하면 가장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배열에 한계가 있고, 배열에 제일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일 테니까 인덱스가 0부터 뭐 n까지 데이터가 쌓였는데 배열이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빠져나가잖아요. first in first out이니까 0번부터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인덱스 0을 채워주기 위해 모든 원소를 왼쪽으로 한 번씩 시프팅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러한 거에 이제 비용이 들게 되죠. 코스트가 이제 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여 대부분 큐를 구현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구현이 복잡하지만 크기가 제한이 없고 삽입과 삭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는 이제 푸시팝 대신에 인큐가 이제 삽입이죠. 인큐 그리고 뭐 DQ 뭐 이게 팝이죠. 그러한 용어를 쓰고요. 트리랑 그래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노드라는 개념은 좀 친숙해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노드에 이제 데이터랑 링크 필드가 들어가 있죠. 트리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각각 연결해주는 이렇게 마치 나무 가지가 자라나가는 것처럼 확장되는 이런 자료 구조를 트리라고 합니다. 아까의 링크 리스트랑 똑같은데 그냥 링크 필드가 두 개라서 두 개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다면 그래프는 대체 무엇이냐?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노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필드랑 링크 필드가 뭐 특정한 패턴에 의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거죠. 너는 얘랑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 너도 얘랑도 형성돼 있고, 얘랑도 형성돼 있어라. 너는 얘랑 되어 있고, 얘랑 되어 있고, 얘랑 되어 있어라. 너는 얘랑 되어 있고, 얘랑 되어 있고, 얘랑 되어 있고, 얘랑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라.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이죠. 가령 뭐 길찾기 이런 거 할 때 각각의 목표 지점과 뭐 로타리 같은 거를 노드로 표현하고, 길을 연결된 네트워크 엣지를 길이라고 하면은 여기 노드에서부터 여기 노드까지 가는 최단 경로, 이런 거 탐색이 이제 길찾기죠.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다면 이러한 자료 구조도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똑같으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자료 구조에 대한 뭐 얘기도 금방 끝나버렸네요. 깊게 들어가지 않고 구현도 다루질 않으니까 뭐 기본 개념만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C 언어 기초 영역이라 포인터도 할까 말까 했었는데 포인터도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해드린 만큼 자료 구조도 살짝만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인터넷 정보가 다 있어요. C 언어 포인터, 뭐 C 언어 링크드 리스트, C 언어 큐, C 언어 스택, 뭐 이런 것들로 검색하면 자료가 다 나오니까 제 블로그에도 있고, 그것들을 참고해서 구현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C 언어 기초 강좌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직까지 과제나 보고서 덜 하신 분들은 방학 끝까지, 아직 방학은 기니까 수행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수집하고 또 확인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 그 2차시, 3차시 예제를 안 푸신 분들이 많은데, 천천히 시간 내서 인터넷 정보 많으니까 찾아가면서 제 블로그에 있는 글도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한 번, 2주에 한 번, 뭐 이 정도 기간으로 꼬박꼬박 그래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만한 성취감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접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빛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거나 뭐 물어볼 거 있거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 메일 주소 알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